안녕하십니까.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 울 초청회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병준입니다.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부를 접어들면서 지역의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진정한 지역의 대변자가 될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비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 북구 울 선거구에서는 총 8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북구 울 초청외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8번 이재욱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기호 11번 김원갑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9번 강휘중 후보입니다. 기호 9번 강희중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이 시작될 때부터 측정되며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재욱 후보부터 1분 동안 기조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1대 북구 울 국회의원에 출마한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8번 이재욱입니다. 먼저 유권자 여러분들이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올해부터 정책이 실현된다면 하는 것입니다. 18세부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국민배당제를 실시해 빈부 갈등을 해소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유구한 한민족 역사에서 최초로 나라에서 국민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는 혁명적인 정책입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들어진 가정경제 살림살이를 국가에서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긴급 지원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원갑 후보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북구 울 유권자 여러분, 무소속 후보 기호 11번 김원갑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무고한 광주 시민을 살상 폭행하는 계엄군의 모습에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거리로 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시민군을 총지휘했던 김원갑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광주 시민을 찾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그날의 참혹함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침묵하고 견뎌내며 제 삶을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힘에 자연의 부음에 응해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나왔습니다. IMF로 교도소 2번 다녀오고 이혼 후 현재까지 20년간 신용불량자로 생활하면서 40세가 시작한 학업 56세 박사학위 취득,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50세부터 마지막으로 강희중 후보 마찬가지로 1분 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유일한 정당 기독자유통일당 기호 9번 강휘중입니다.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제4조의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면서 국민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패륜적 행위였습니다. GP 파괴, 전방사단 해체로 안보 불안, 19년도 대기업 영업이익 반토막으로 경제 폭망,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통과로 상권 분립 원칙 파괴, 이제는 토지 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운하면서 사회주의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국민들이 나와야 숨 쉴 수 있는데 이 정부는 가만히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호남이 그리고 그 중심인 광주가 깨어나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정책 공약이나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공통질문에 대한 새 후보의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후보께 묻겠습니다. 현재 북구 첨단산업단지는 광산업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 등 광산업 신흥국가들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북구 지역의 광산업 업체들의 세계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AI 선도도시를 선포한 광주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첨단단지의 산업구조 변화의 필요성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 정책 대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김원갑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AI 선도도시 선포와 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다. 하지만 AI 선도도시로서의 변화 과제, 기존의 체제를 저해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도시의 정책과 방향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그럼에도 경제, 사회, 문화 등 생존지 근거로서의 중심지이다. 기반이 되는 도시의 정책과 방향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 추가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은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 방향은 시민들의 삶의 안정과 복지를 위한 것이며 그 범위에서 기존의 체계에 대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도시 성장 단계를 노후 세태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 재생 방향으로 전략을 구상하며 도시 가치를 높이는 사람 중심의 맞춤형 기술을 도입하여 민간 투자 추진하여 첨단 창업 인구의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북구 첨단단지 미래 전략에 대해서 새 후보의 정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희중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AI는 인간의 논리에서 나오는 산업 분야입니다. 따라서 뿌리 깊게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독서, 읽기 등 논리 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논리 교육 다음에는 코딩 교육입니다. 코딩 교육이 1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어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영어보다 더 빨리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이를 연구하는 것이 AI 산업의 첫걸음입니다. 논리 설계기능센터, 고급 코딩 교육센터, 한글의 프로그래밍 언어화를 국책 사업으로 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이러한 센터들을 통해 한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상용화하면 전 세계 AI 산업이 광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업 정서 해소와 법인세 50%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역단체장이 법인 유치에 뛰어들게 한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욱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제도와 규제 그리고 법률 문제를 지금보다도 더 낮추고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10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양자 정보통신 등을 미래 먹거리로 발전 육성해서 100년 대계의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미래 산업 거점 도시를 더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모든 산업 기기들은 앞으로 로봇 컨셉이 들어가야 하므로 노동 및 자본 집약 산업에서 데이터 집약적 산업 구조로 전환되는 현 시점이 광주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을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임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새 후보께 공통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됩니다. 민간공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광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과 함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희중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유스퀘어를 기점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무안 광주 간 고속도로 40분, 유스퀘어에서 운행 중인 버스를 이용해서는 1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분명 지금보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도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공항이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20, 30분 만에 가야 한다는 것도 편견입니다. 공항은 도시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무안공항을 호남 서해안의 거점 공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광주가 AI 선도 도시로서 연구센터 설립 그리고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정보 분야 그리고 의료, 서비스 분야를 4차 산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 관광과 연계하면 무안공항을 그리고 광주 지역 자체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민간공항 이전 대책에 대해서 새 후보의 정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욱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광주군 공항 대책 빠진 민간공항 이전 협약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논의가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반드시 동일선상에서 저 역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시도 단체장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결국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복잡한 문제는 다음으로 넘긴 것입니다. 민간공항 이전은 전투 비행장 이전부터 확정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해야 합니다. 광주 군공항 대책이 빠진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원갑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종전의 부지 개발 수익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신공항 건설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초과될 경우 이전 주변 지역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군공항 이전 사업 방식에 대해 주민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한계가 다다른 만큼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주도 사업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공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들께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욱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유구한 한민족 역사에서 최초로 나라에서 국민이 생을 다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혁명적인 정책입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힘들어진 1인 살림, 1인 경제를 18세 이상 생계비 1인당 1억 원을 긴급 지원할 것입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고소득자의 탈세를 방지하면 200조 세수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면 100조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재산비례형 벌금 납부로 100조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번째, 특수사업자 500만 명을 신설해서 하게 되면 100조 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60%를 전략한 300조와 이 네 가지를 전략한 500조 원 등 증가한 800조 원 세수로 18세부터 국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는 국민 배당제를 실시해 빈부 갈등을 해소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원갑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저는 예가 끌어 정치를 뒤로하고 살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사표를 세우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내고 정성을 쏟아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로잡아 광주의 무너진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광주의 무너진 자존심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섰습니다. 이 끓어오르는 분노, 이 끝없는 좌절감, 검찰과 언론의 난도질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맨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소속 후보 기호 11번 김홍갑이 두 손 불끈 쥐고 나서서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지키겠습니다. 광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위중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광주는 지금까지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적 거점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거점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광주를 경제적 거점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한 두 가지 공약입니다. 첫째, 반기업 정서 해소입니다. 기업이 둥지를 틀지 못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기업가를 착취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국가 재정이 충당됩니다. 저품질, 고비용으로 소비자 피해를 만들고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생산 효율을 떨어뜨리는 귀족 노조를 해체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업가들의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피나는 노력을 일깨워 제2, 제3의 정주영, 이병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이 원하는 교육 제공입니다. 광주의 초중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투입되는 1인당 공교육비는 2018년 현재 연평균 995만 원입니다. 정부가 학교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이 사용처가 교육에 제한된 쿠폰과 같이 이 비용을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기관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육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교육기관들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여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가 경제적 거점 도시로 나아가는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주 북구 울 초청회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 심층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김홍갑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은 3분입니다. 김 후보님. 이재욱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광주의 자존심은 정치 기득권에 구겨진 광주 시민들의 그 좌절감,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그 불편함, 이러한 부분을 광주 시민으로서 자존심을 어떻게 세우시겠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저 역시 광주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눈물이 글썽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 바로 위에 형님께서도 대학교를 막 들어갔던 그런 시기였지만 새벽녘에 탱크 소리와 체류탄으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도 왠지 모르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광주에 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잘 가라앉히시고 일로 매진하는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 강희중 후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초중고를 보내면서 5.18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도 피해자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것이 어떻게 진실되게 규명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5.18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조율하고 통일하는 것이 이 광주 시민들에게 자유를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만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상조사라는 것을 철저하게 해서 가려져 있던 사람들을 드러내고 또 거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희중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먼저 국가혁명배당금 당의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저는 존재는 그 이름으로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혁명배당금이라고 이름을 달고 나오셨고 또 국민배당금이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대한민국을 체제를 두고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운영하는 체계를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 또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입법한 이 분들은 주주에 다다르는 이사급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게 봤을 때 CEO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갖고 있다 하면은 당연히 배당금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전체 액수가 7경입니다. 7경에서 5천만 원을 나누게 되면 14억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눠지게 되면 우리가 150에서 20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나오는 돈은 고정적으로 평생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소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부자들의 돈을 혹은 뭐 벌금이라고 명명하면서 이것을 뺏어서 다른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국가가 뭐랄까 합법적으로 내지는 무력을 이용해서 가지고 개인의 사유 재산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사유 재산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그 국민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마치 회사가 이렇게 오너가 조정을 하듯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아닌 공산주의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공약 중에 3.3 공약이 있는데 그 안에는 상속세 폐지도 들어 있습니다. 곧 뭐냐면 개인의 중산층 이하, 빈곤층, 서민층을 위한 상류층의 어떤 재산을 착취를 해서 빈곤층, 서민층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속세 폐지는 어느 누구 당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네, 예정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욱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우리 강희중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명 배당금당에서는 핵심 공약인 배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강희중 후보께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긴급적인 자원이 배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당금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셨는데 보조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시각에서 봤을 때 계속 보조금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자생력을 죽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써 일어나서 일을 하고 수익이 창출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혼자서 힘들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또 커다란 기업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거기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이 일을 하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라가 일방적으로 1억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사육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체계를 올바르게 마련을 해놓고 국민들의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그런 노력에 따라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김원갑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혹시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에 20대를 보낸 이후에 20대까지는 5.18 19세 5.18을 경험하고 1년여의 수영 생활을 하고 나와서 바로 서울로 가서 5.18의 진실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서울에서 했고 서울에서 한 5년의 세월을 거치고 다시 광주에 와서 한 10여 년의 세월, 10여 년에서 1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광주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으나 IMF로 인해서 네, 예정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의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강휘중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정치구조 다변화를 위해 통과됐던 법안인데 결과적으로 비례 위성정당들이 출연하면서 또다시 거대 양당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후보로서 임하는 입장과 함께 총선 이후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완전히 실패작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래통합당만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2개의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군소정당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기존 정당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아닙니까? 기존 여야 정당이 사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독자유통일당 후보로 기호 9번이다 보니 여러 가지 선거 제약이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당론입니다. 정당 보조금은 정당 정치를 왜곡시켰습니다. 정당은 당원들이 당비를 줘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공천 단계에서부터 밀실 공천을 배제하고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우 후보께 묻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보건과 함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산업구조상 자영업자와 영세 중고 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지역이 느끼는 경제 위기감도 큽니다.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계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계비 18세 이상 1인당 1억 긴급 지원한다고 하니
그 돈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양적 완화 6천조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계부채 1,580조, 즉 1,6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 탕감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0조를 찍어서 1,600조의 부채를 100%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한 달 한 달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국민들을 일시불로 먼저 18세 이상 생계비 1인당 1억 원을 긴급 지원할 것입니다. 양적 완화, 목표 통화량은 30에서 40% 이하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화폐 가동률이 6%입니다. 미국은 통화 화폐 가동률이 25%, 일본 화폐 가동률이 33%입니다. 저희들은 네, 혹시 부족합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갑 후보께 묻겠습니다. 오는 7월이면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지역 내 도심 공원들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 환경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한데요. 미세먼지와 폭염 등의 기후 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등산권을 비롯해 도심 속 숲과 습지를 활용하는 녹색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도시공원의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대부분의 공원구역은 소유자에 의해 개별적인 개발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원은 주택으로 산업시설로 또는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자연히 도시 내 녹지 공간과 휴양 공간이 부족해 환경 상황은 나빠질 것입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을 매입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 녹지 활용 계약제도가 그것인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 활용 계약제도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신생, 임상, 유지, 보존,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계약이나 계약 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계약에 따른 과중도 부담이 있습니다. 네, 두 방안 예정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깊고 깊은 산속 골짜기마다 명상 수련센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편안해지면 반드시 영혼의 편안함에 눈을 뜨게 되어 육체에 이어 비로소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완성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흥에 겨워 신바람 나고 콧바람이 나는 그날까지 국가혁명 배당금이야말로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투표에서 준비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갑 후보 마찬가지로 시간은 30초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시간이 어제까지 77일 1063.5km를 걸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신 시민들께 용기와 감동을 받고 눈시울이 뜨거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나선 제가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시민 여러분의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에서 광주 시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무한히 느낍니다. 부족하고 항상 부끄럽지만 남은 시간 평소처럼 계속 걷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의중 후보 30초 동안 마무리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명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희생양으로 살아가기를 멈추고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4.15 총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기독자유통일당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북구 울 국회의원 선거 초청 외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함께해 주신 세 분 후보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각 정당과 후보자들도 정책과 소신을 보여주는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지역 유권자들도 후보들을 좀 더 꼼꼼히 비교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4월 15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책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 을초청회 후보자 토론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